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강남 지역에 개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사실 좀,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상식 기초의학자로서 평생을 서울대학에서 이제 마쳤지만, 저는 정말 한순간도 제가 의사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즉, 건강 프로페셔널. 즉, 건강의 전문가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다른 선생님들이 아마 뭐 저를 욕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뭐 해박한 놈이 왜 나와서 뭐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뭐 왜 암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편타당하지 않은 정말 혼자만 알고 있는 얘기를 떠들면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너무 우습지만 아무튼 1시간 반 가까이 1년 전에 한 것이 지금 205만 뷰를 넘었다라는 거. 1시간 반 강의하면 보통 안 봅니다, 사람들이. 10분, 15분쯤 되는 거라고 보지.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실천했을 때 도움되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10,000뷰씩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일주일에 10,000뷰씩 올라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비록 기초의학을 했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평생 연구를 했잖아요. 가르치면. 근데 제 연구는요, 테마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주 뭐 셀,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좋은 잡지는 못 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실질적인 건강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은 저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자부하건대. 그래서 내가 제자들한테도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연구를 해서 뭘 하냐. 그거 그래서 논문만 내서 뭘 하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건강에 실천을 했을 때, 그 아는 사실을 실천했을 때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실을 밝히는 실험을 하자. 근데 제자들은 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면역학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양 면역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로서 제 주위에서 제가 서울대 병원에 있었으니까 저에게 이제 병원 부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 참 처절하게 서울대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들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의 저는 제가 계속 도와드렸으니까 다 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제일 정말 비참하다는, 본인이 제일 불쌍하게 죽는 병이 암이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을 암 면역학을 했기 때문에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게 이제 그 면역학적인 현상, 맨 처음에는 유전자 변화를 교정을 해서 안 생기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암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는 면역세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회피 기전에 의해서 종양 스템셀, 즉 줄기세포가 어떻게 자리 잡아가지고 암 환자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뭐 종양 관련해서 우리 병원에서 지금 많이 치료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 그 한계는 뭐냐? 사실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 말, 그때 암 환자들 다 죽었습니다. 정말 산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그러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정말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절망과 좌절로. 근데 솔직히 지금도 그때 왜 그랬어요?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미 다 퍼진 다음에 병원에, 그러니까 증상으로 너무 참기 힘들 때 병원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온몸에 다 퍼진 때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요, 암을 늦게 발견해서 이미 어디 퍼졌다, 거의 못 살립니다. 거의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행된 암에 대한 그 치료 성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만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검진을 하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늦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이제 암이 막 자라고 있는 게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것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기 검진 때문에 사실 조기 검진 되면 뭐 치료의 효율이 전혀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거기다 또 이 저 진단 기구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사실 얼마나 많이 빨리 진단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거하고는 뭐 전혀 다르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암도 사실은 뭐 완전히 그 뭐 정복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 조기 진단 되신 분들이 완치되는 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진행된 암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뭐 사실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 종양 치료제가 뭐 2차는 1차가 이제 전형적인 고전적인 항암 치료제 독성에 강한 거고 2차 항암제는 이제 뭐 표적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표적 치료제는 개념상으로 사실 엄청나게 그 발전이 된 거예요. 부작용도 확 줄이고 그렇지만 그것도 한 1년 지나면 내성이 생기면서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그 1년 안에 그 표적 치료제로 완치가 되면은 살지만 1년 안에 완치가 안 되는 분은 100% 내성이 옵니다. 내성이 1년 전후 해서 그래가지고 뭐 결국은 조금 연장은 되지만 결국은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차가 이제 꿈의 항암제 이제 면역 항암제라는 거. 제가 사실은 종양 면역학을 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면역 항암제가 막 이제 거름마 단계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CAR-T, CAR-T랄지 그런 거는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면역학적인 방법에 의한 항암 치료로서야 아주 엄청난 발전이지만 치료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걸 광범위하게 쓸 수 없고 정말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면역 치료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CAR-T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이거는 뭐 부작용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뭐 신경계에 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치료 가지고 암을 정복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